자, 오프닝 때 제가 홍준표 시장 얘기했는데 그 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분이 정신이 가끔 가다가 그래요.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 나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그러면서 너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하이에나 떼들한테 던져주겠냐?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다. 비난을 듣더라도 사내답게 처신해야 된다. 김유정 의원님, 홍준표 시장 좀 아시죠? 네. 무슨 얘기일까요, 저게? 일단 총선 끝나고 4시간 부부 동반 만찬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맞네. 그때 무슨 얘기를 들고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만찬 이후에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이제 공격의 수위가 과도할 정도로 높아졌죠. 그리고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가 약간 방향을 틀어서 이제 뭐 황우여 지금 현 비대위원장 이쪽도 공격했다가 막 여기저기 다 공격 중인데 적어도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검찰 인사가 이런 식으로 단행된 데에 대해서는 본인도 아마 생각이 있을 텐데 막무가내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면서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속내일까 싶고요. 이게 말이라고 다 말입니까?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그 장인의 좌익 경력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상기해봐라 막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거랑 이거랑 어떻게 빗댑니까? 그때 좌익 경력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뭐 와이프를 버리란 말이냐 이렇게까지 하면서 했지만은 그거는 과거의 그 경력에 대한 거고 매우 사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인과의 관계에서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부인 수사 맡고 지키겠다고 검찰권을 대통령의 그 인사권을 가지고 뒤 흔들어서 바꿔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동일선상에서 빗대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을 지킬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반대로 우리가 상남자 뽑은 거 아니거든요.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군통수권자로서 해병대원의 목숨을 지키고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라고 해서 뽑아준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 되려고 지금 홍준표 시장도 이런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을 국민에게 고스란히 내보임으로써 아주 멀어졌다. 본인의 꿈에서. 그리고 어제 또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MBC 100분 토론에서 서정옥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역대 대통령 중에 윤석열이만큼 깨끗한 대통령이 있었냐? 줄리 명품 고작 그거 하나 받은 것 말고 더 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서정욱 변호사야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지금 국민들이 다 봤는데 그거를 수사하겠다고 하고 그걸 또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싹 바꿔버린 거 그걸 국민들이 모릅니까? 그런데 그걸 잘했다고 얘기를 해요. 김정은 원장님. 밥 한 번 먹었다고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아니 이제 폐쇄자가 발생했으니까요. 공간이 생겼죠. 열린 공간이 생겼죠. 정말 두 분들 날카로우시네요. 근데 더 웃긴 건 제가 그때 팩트를 완전히 폭격을 했어요.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 일단 이번 검찰 인사의 기본적인 이유는 정규적인 인사가 아니라 대통령 부인을 살리기 위한 인사다라고 본인이 확인해 준 거잖아요. 그죠? 상남자는 자기 부인을 살려야 되니까 저 상남자인 윤석열은 자기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 말도 안 되게 대검부장 8명과 검사장급 이상 39명을 인사하는 매우 예를 들면 상남자다운 행동들을 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국민들한테 알린 거니까 이번 인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김건희 씨의 어떤 범죄 혐의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범죄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무리하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볼 때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뭐 되게 좀 대통령을 위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대통령을 돌려가는 것도 있어요. 뭐 하이에나 때? 그러면 대통령도 전직 하이에나잖아요. 그때 중에 대장이었으니까는. 아하.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상황에 도취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난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이 어느 순간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전 국가에 알려줬고 그런 권한들을 어떤 사안마다 다 투사시켜서 본인이 얘기하고 단죄하는 발상. 근데 제가 알기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 나이가 많지 않나요? 더 많죠. 많죠. 한참 많죠. 6살 많아요. 좀 창피해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권력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전 그런 거 갖다가 표현상 하이에나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본인도 하이에나면서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권력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했다. 자신의 부인을 위해서 공적인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탄핵 사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 출신이라 그럴까? 지난번에 우리 신인규 대표님께서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생각이 나는데 가끔씩 옳은 말하고 뭐 그런다고 그때 그런 얘기 하셨던가요? 정신이 가끔 돌아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전기 들어왔다 나갔다 하듯이 이제 이분의 메시지만 놓고 보면은 뭐 다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저는 홍준표라는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이미 2000년도에 다 이미 끝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분은 계속 이상한 뭐 소위 말한 뭐 진상남자 아니면 신정치가 아니라 쉰정치 뭐 이런 그 소위 말하는 혹평을 들어도 뭐 할 말이 없는 정치를 지금까지 해왔고요. 그러면서 보수 정당에서 경선도 나가서 2등도 하고 또 그 이후에 대구시장까지 이렇게 이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또 얼처구니 없는 얘기를 했죠. 뭐 윤석열 대통령은 부득이 우리가 모시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뭐 엄청나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또 갈라가지고 또 비판을 했었는데 오늘 이 발언도 저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러브레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성 맹세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옹호해주면서 본인이 비난을 감수하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혹시 총리 자리라도 좀 나에게 달라 이런 식의 저는 러브레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은 들었고요. 뭐 내용으로 들어가면 전 어제 백분 토론 봤습니다마는 너무 내용이 나이브합니다. 이걸 가지고 청탁금지법 내용으로 토론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뇌물죄를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뇌물 혐의가 반드시 있고 그리고 뇌물이 아니라고 하면은 알선수재,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강요 이게 지금 누구 죄 얘기냐면 최순실의 권력 사유화 때 처벌했던 공소장 내용 그대로 제가 읊은 거거든요. 왜 이런 거를 최순실한테는 적용하고 김건희한테는 적용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사회가 김건희 문제를 청탁금지법으로 너무 축소하려고 하는 전 이런 분위기부터 좀 깨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선은 들었고요. 그러면 홍준표 시장 논리대로 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게 부당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 배우자를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뇌물죄에 대해서도 지금 눈을 감아주겠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의 도덕성과 범죄의식 가지고 대구시청 운영하시면요. 대구에서도 이런 뇌물 범죄가 횡행할 것 같다라는 국민적 불안감이 우선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홍준표 시장이 차라리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저런 말을 한다 그러면 제가 그나마 다행으로 알겠는데 이분은 정신이 또렷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발언을 정략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심각하다. 이건 정신이 이상한 걸 넘어서서 매우 악의적이다라는 평가를 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이 이상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대구시를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아무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홍준표 시장의 그 비뚤어진 사법인식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잘못된 본인이 검찰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맛을 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지금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진실을 제대로 밝히려고 하는가? 그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인사는 지난 7일이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다. 대체로 다 얘기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용산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야, 저거 진짜로 해보겠다는 거야? 말로 그러는 거야. 진짜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시 이원석 총장의 발언 혹시 다시 들어볼 수 있나요?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전에 우리가 전에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네. 송경호 지검장이 강력한 의지가 있더라. 그래서 이미 바꿔버리려고 했는데 좀 안 됐다. 송 지검장은 김건희 당연히 소환해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총장이 어떻게 좀 막아주겠지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총장이 부환해동한다고 생각한 거겠죠. 저는요. 이원숙 총장도 윤석열 한 편이라서 그렇게 뭐 크게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딱 이렇게 지휘하면서 보면 검찰을 내가 지켜야 된다. 총장으로서 그런 생각 들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제대로 수사를 해야 검찰도 살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총장으로 만들어준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도리일 거다라고 생각했을 법해요. 그런데 나라를 살리고 검찰 조직을 바로 세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로지 나와 내 가족 안전하게 지키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총장도 모르게 총장이 지방 가 있는 사이에 벼락같이 인사를 단행했겠습니까? 이원숙 총장이 어제 그 기자 질문에 대해서 한참 동안 침묵했던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서 꼭 그 한마디를 다시 남겼습니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나는 검찰을 믿는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자, 신인규 대표님. 저 말이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검사들이여. 나는 당신들을 믿네.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검사라면 이렇게 수사해 주게. 나는 이제 손발이 다 잘리고 식물 검찰총장이 됐지만 검사들 여러분들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대로 해주게. 이렇게 들립니다. 근데 지금 이원석 총장이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만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라라고 했는데 이미 검찰총장 자체가 국민적 신뢰를 너무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이 이미 발생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총선 다진하고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니까 뒤늦게 일어나서 수사하는 것도 너무 늦었고요. 또 엄정하게 하라고 하는 것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청탁금지법으로 처벌 조항도 없는 그 대나마나한 조항 가지고서 대해서 수사하겠다라고 하니 국민들은 여전히 지금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 지금 널리 이해해서 이원석 총장의 수족이 다 잘렸고 남은 걸 기대한다라면 그냥 평범한 공무원들, 그냥 나라에 충성하고 어떤 나름의 그런 공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일하는 그 검사들에게 마지막 기대해 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제 그런 발언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하나회를 다시 한번 또 구축하기에 나섰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윤석열 대통령 내로남불 해도 너무하다. 지난 2020년도에 본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수족을 잘랐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항의를 했고 그걸 가지고서 또 한 번 이런 스타덤에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때 당했다라는 그 외압 내지는 그때 수족이 잘려나갔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박정훈 대령한테 제가 비유하면서 본인이 당했던 수사 외압을 박정훈 대령에게 보복하는 이런 형태로 제가 깡패라고까지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이원석 총장한테 하는 것도 전 깡패짓의 연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원석 총장의 말씀대로 마지막 남은 정말 우리나라의 그런 늘공들이 한번 좀 나라를 생각해서 이번에는 법과 원칙대로 일어날 수 있는 저는 마지막 기회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우 원장님, 이제는 자기 편도 못 믿게 돼버린 거죠.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퍼즐이 다 맞춰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송경호 서울지검장이
김건희 주가 조작 문제 관련해서는 소환 정도로 해야 된다. 소환을 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게 되면 검찰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검찰의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대통령 뜻을 계속 따라가면 검찰은 앞으로 완전히 풍비박산한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4월 10일 총선 전부터 용산 주변에서 대검 참모를 다 날려야 된다는 얘기가 돌았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기획을 한 거겠죠. 이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검찰 라인들을 날려야겠다. 이원석 라인들을 날려야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김주현이라고 하는 민정수석 안을 만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인사가 시작이 된 건데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아니 추미애 장관이 인사안 다 만들어 놓고 와서 그거 따르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안 다 만들어 놓고 이원석 총장이 가서 안 본 다음에 지금 하면 안 된다 이거 나중에 하자라고 몇 번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했다는 건 이 인사는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이 지시해서 관철이 된 건데 그럼 본인 말대로 검찰정법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온갖 자기의 지시와 행위가 다 위법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쌓이면 2016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얘기했던 근거가 사실 법률 위반의 중대성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지금 계속 중대성을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더 문제는 본인이 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법임을 알면서 행하는 게 진짜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진짜 비열한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예. 본인은 국회 나와서 막 성질 내면서 얘기했잖아요. 총장 패싱하고 나 식물총장 됐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이러면서 막 화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이원석 총장은 진짜 양반이네요. 양반이죠. 양반이고 이런 마당이니까 오늘 조선일보 같은 데는 뭐 윤곽은 한가원, 윤석열과 가까우면 뭐 잘 이렇게 인사해주고 한동훈 뭐 이원석 라인이면 멀어지고 이제 이런 표현이잖아요. 별 얘기 다 나오고 있고요. 또 내부에서는 거지 같은 인사 했다. 이런 표현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기자회견 할 때 이 명품백 관련해서 최초로 사과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부인이 집사람이 그 현명하지 못한 처사로 사과드리는 중입니다. 있다. 그렇죠. 사과드리고 있다. 사과드리고 있다.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전 제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건 사과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런데 곧장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검찰에서 엄정하게 잘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말씀드린 대로 수사에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말도 했어야 되고 이부속실도 만들겠다,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 이런 정도 나와줘야 진짜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진정성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만에 보여준 것이 바로 검찰 인사 이렇게 완전히 뒤흔들어 보이고 김건희 여사 수사 라인 선상을 완전 다 뒤바꿔버리고 정말 이건 표리부동하고 후한무치한 행태 아닙니까? 이러고도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인사를 두고 나서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냐. 그러니까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도 정말 똑같은 사람들이고 아까 하이넷 때한테 던져줬다고 했는데 하이넷의 수괴 아닙니까? 수괴였던 사람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검사 물 8년 만에 빠지더라 이렇게 했던 홍준표 시장도 검사 물 빠진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하면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보수로 통칭되는 세력들은 전 망했고 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홍준표 시장 지금 어처구니 없는 아주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된 사람인데 저런 사람을 또 총리로 이준석 대표가 추천하고 있거든요.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냥 다 한 패거리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객긴 도끼인 건데 예. 이런 사람들이 보수에서 윤석열을 까면서 본인들이 보수를 새로 만들겠다 이러니까 또 어차피 안 되는 거거든요. 전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게 정어리 TV에서 이제 윤석열 어록을 만들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느 정도 자기 말을 적당히 바꿔야 우리가 넘어가지 윤석열 대통령은 매 순간마다 말이 다 바뀌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총장 시절에 들었던 거 똑똑히 기억합니다.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럼 장관의 부하가 아니면 대통령의 부하 더더욱 아니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그 말을 한 주체로서 지금은 왜 이원석 총장한테는 부하 부리듯이 합니까?
그럼 본인이 말했던 걸 본인이 또 어기는 겁니까? 윤석열의 적은 국민이면서 동시에 본인 자신입니까? 과거의 윤석열과 지금 싸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도 좀 어느 정도껏 바꿔야 되는데 본인이 내뱉은 말을 본인 스스로 짓밟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이제 인격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은 레드카드를 이미 꺼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정어리 TV에서 신인규 어록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김유정 의원님. 네. 지금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이라고 다 저기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얼마나 검사들 스스로 좀 자괴감, 자괴심, 좀 참담함 이런 걸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대통령은 우리 검찰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자기도 검사 출신인데 이런 생각하는 검사는 없을까요? 아, 있겠죠. 그런데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 거고, 내부에서도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 인사 났을 때 막 본인이 저항했던 그 모습보다는 지금 너무 조용해요. 임기가 3년이 남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인사권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거고. 그런데 내부에서 왜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지 같은 인사라는 표현까지 나왔겠죠. 그래서 과거에 그 권력에 맞서서 그 제대로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고, 그로 인해서 본인의 서사를 만들어서 대통령의 간신이 된 사람 아닙니까? 0.73% 차이로. 그런데 그 모습 보면서 아마 검찰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도 했고, 그때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겠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본인이 똑같이 그 소위 당했다고 했던 일을 너무나 서슴지 않고 더 그 이상으로 지금 횡포를 하고 있으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얼마나 자괴감도 들고, 와, 우리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내부의 목소리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도 3년이라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만큼 지금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대 검찰총장 중에서 윤석열 라인이라는 이유로 또 법무부 장관에 묻혀서 지금 검찰총장만큼 존재감 없는 총장도 없었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때 윤석열 같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원석 총장은. 그러니까 아마 내부에서도 힘 빠진 총장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저는 과거에 우리가 사법파동 같은 거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독재 정권에서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들 때 평판사들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늘공 검사들 열심히 일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전 상황이 이쯤 왔는데도 가만히 침묵하고 구경만 하는 것은 전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DJ 대통령 말씀이 떠오르고요. 이 상황에서 내부에서 들고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사실상 본인들도 이 상황을 묵인하고 암묵적 동의를 하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쯤 되면은 검사들이 지금은 본인들의 그 명예를 걸고 지금 좀 일어나야 될 시점 아닌가?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라는 좀 굉장히 저는 좀 검사들에 대해서 좀 돌아볼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이채양명주 리본을 새삼 다시 만져보는 때가 많습니다. 이제 진짜로 이채양명주 심판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제 검찰 인사를 지켜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검찰 정권의 최일선에서 야당 탄압 선봉에 섰던 대표적인 친윤 라인입니다. 검찰을 더 세게 틀어지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종철 경호처 차장을 신임 병무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김종철 차장은 국민적 논란이 되었던 입틀막 경우의 당사자입니다. 장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열거한 이 모든 상황은 대통령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지금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착착착착 뭔가 준비해서 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최종 지향점이 뭡니까?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다가 아니잖아요. 나, 내 와이프, 내 가족, 일가, 친척 이것만 챙기겠다 아닙니까?
어제 그렇게 검찰 인사 딱 해놓고 장모 석방 딱 시키지 않습니까? 3번이나 심사를 해가지고 어제 너무 큰 이슈가 많아가지고 최은순 석방되는 모습을 우리가 못 봐버렸네요. 한번 볼까요? 현재 대통령 친인척 가석방은 처음이라 셀프 가석방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의견서 내셨는데 같은 입장이신가요?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까? 아, 너무 한심하다. 김종호 원장님. 좀 뭐랄까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그러나요?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그러나요? 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도 가까운 쪽에 대통령을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보면서 왜냐하면 본인이 어떻게 했냐면 법원에서 1년 판정을 난 다음에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난리를 치면서 내가 왜 저길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정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대통령이 모든 법 위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사유 방식이 아니면 저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이라면 자기의 장모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1년의 징역형을 받았으면 그걸 감내하게 하는 게 적어도 대통령으로서의 위치에 맞는 판단인 거죠. 알아서 긴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뭐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알아서 예를 들면 법무부나 이런 라인들이 다 예를 들면 작동을 한 상황인데 그것들을 그냥 두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게 되면 대통령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검찰 인사권을 통해서 뭘 확인했느냐? 김건희는 성역이야 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거죠. 어떤 걸로도 건들지 마. 만약에 김건희를 건들면 검찰 라인 싹 다 인사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예. 거기다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 안 하겠다는 민정수석? 민정수석이라는 게 정치 공작한다고 안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만들잖아요. 선거 지고 난 다음에. 그게 뭐, 난 정치 공작할 거야. 김건희를 건들면.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전 그래서 저런 행위 하나하나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막아야 될 건 하나하나의 개별 사건이 아니다. 대통령을 막지 않으면 저런 누수 현상이, 그러니까 인민주권의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선거 전에 자기 보고 탄핵하라고 하면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전 동일한 지금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하고 전쟁하자는 거죠. 그래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 난 다 막을 수 있어. 어떻게? 난 대통령이니까 국회가 법안 통과시키면 난 거부권 행사할 거야. 그다음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수사하려고 그러면 내가 인사권으로 조져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완전히 무소불위의 독재화된 권력들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소위 위임한 권력을 갖다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본인 스스로가 저게 늪인지 모르고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장모가 저렇게 가석방돼서 나오면서 최소한 죄송합니다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신의 딸 또 대통령인 사위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속에 설사 본인이 죄송한 마음이 없더라도 정말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도 못 갖춘 집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시장이 정말 말을 제대로 하려면은 5천만 국민 지키라고 뽑아놨더니 왜 자기 여자하고 장모 보호한다고 그 난리냐 라면서 질타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전부 다 김건희 여사나 또는 뭐 그 가족 지키기 위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100번 맞는 이야기인 게 대통령실하고 관저 이전할 때 수의계약 맺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업체가 연루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돼서 감사원이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감사 심의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사를 연기하는 거예요. 6번째 연기했거든요. 이런 것도 누구를 지키기 위한 겁니까? 국민 지키기 위한 건가요? 김건희 여사 지키기 위한 건가요? 뭐 때문에 대통령이 됐습니까? 본인 돌아봐야죠. 그리고 민생토론회 25번째 했다고 하잖아요. 본말이 완전 전도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부처 업무 보고를 민생토론 형식으로 하겠다고 했던 걸 우리 똑똑히 기억해야 돼요. 부처가 지금 25개입니까? 우리나라에? 왜 이걸 계속합니까? 한 번에 1억 4천만 원 넘게 돈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수익의 형태로 막 2, 3일 전에 막 급조된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에 가서 업무 보고 받고 아니면은 대통령실로 불러서
업무보고 받으면은 이만한 돈이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돈들을 펑펑 써가면서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민생 토론입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런 돈은 이렇게 팡팡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3월 한 달 동안 무슨 85조 원인가를 썼다면서요. 월별로 정부에서 지출한 돈 중에 가장 많은 돈을 썼다는 거예요. 총선 직전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 재정 뭐 건전 재정 이야기하면서 펑펑 써대놓고 25만 원에 그렇게 벌벌 떨면서 자기 가족 지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분노 안 하면은 국민 아니죠.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죄를 저는 쌓아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까 우리 김종욱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탄핵에 이르는 저는 뭐 이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은 오늘도 누적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총선 때 국민들께서 그래도 꽤나 많은 그 표를 통해서 정부를 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매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건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시민들이 일어나서 저는 더 때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뭐 정신 차릴 때까지 때려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으로 아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최은순 장모의 경우에는 이미 1년형 선고받은 것도 굉장히 축소된 사실로 공소제기를 했고 소송 사기라고 하는 가장 악질적인 그 파렴치범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경법이 적용이 돼서 5년 이상의 무기징역까지 해당이 되는 범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뭐 특검 더한 거를 해서라도 최은순 장모에 대해서는 저는 죄를 물어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분이 지금 저렇게 염치 없이 동부구치소 앞으로 좀 나와서 차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대로 와서 다시 들어가는 날이 저는 머지않아 오게 될 거니까는 전 국민들께서 이 나라를 지키는 중추로서 전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잘못된 만행에 대해서는 전 더 엄중하게 우리가 꾸짖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분 다시 들어가나요? 아, 조 라인으로 그대로 갈 겁니다. 그대로. 호송차를 아마 타고 들어오겠죠, 그때는. 그때도 난리 치겠네 그러면. 법원에서 난리 쳤던 것처럼.